미 연준이 올해 말까지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 자산 매입의 반대죠. 자산 매입은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사서 장기 금리를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1년짜리 금리 많이 쓰죠. 이거는 뭐 자산 매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미 연준 같은 경우는 연방기금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1년짜리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하는 또 다른 제2금융권들이 있죠. 이런 데서 대출 받거나 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대출을 받을 땐 주로 이런 금리가 영향을 받는데, 그거 말고 10년, 30년 이런 식의 아주 긴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10년, 30년짜리 금리가 거래되는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서 채권 가격을 끌고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이게 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했느냐면 작년에 팬데믹 이후로 이 미연준이 10년, 30년 채권을 사면서 이 장기 금리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가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연방 기금 금리를 낮추면 되니까 10년, 30년 금리를 끌고 내려간 거는 그거는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자산 가격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보통 빌립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2008년 이후로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최초로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30년짜리 금리예요. 30년을 고정으로 해서 돈을 빌리고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 보통 30년짜리를 생각을 하는데, 작년 팬데믹 초기에는 이게 이제 금융시장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주택시장도 굉장히 파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주택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 30년짜리 금리를 끌고 내려간 것이죠. 미국 중앙은행이. 그 다음에 이 주택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들이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사실 뭐 10년, 30년짜리 금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그것도 장기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내가 주식을 살까? 아니면 이 정도 금리면 채권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주식 비싼데 팔고 금리 높은데 채권 사자. 이런 식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시킬 때는 이 보통 10년짜리 금리를 씁니다. 그 제가 이제 좀 도시화 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그 다음에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리거나 할 때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요쪽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은 미국 같으면은 30년짜리 장기금리,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보통 10년짜리 장기금리,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10년, 30년짜리 금리를 떨어뜨려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걸 자산 매입하고 반대 아닙니까? 이제 샀던 테이퍼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매입과 완전히 반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채권을 쭉 사왔는데 사는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보통 한 3분기 정도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채권 사는 채권 사는 게 0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갖고 있는 채권을 팔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 매입과 어떻게 보면 좀 반대를 해서 10년, 30년짜리 금리에는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주택시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 8월 말에 있었던 잭슨홀 심포지엄, 그러니까 미 연준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장 큰 행사에서 처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념사를 하면서
올해 중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에 걸쳐서 연준 외부의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자들이 나와서 미국 경제나 통화정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들이 뭐냐면 전부 다 불균형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uneven economy. 경제가 똑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디는 성장하고 어디는 성장 못하고 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제가 아까 좀 도식적으로 나눠놨는데, 여전히 소기업,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금리 올려가지고, 연방기금을 올려가지고, 이쪽 영역에 긴축을 줄 일은 아니다. 근데 주식은 좀 애매하다. 그 주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비싸다? 조금 애매하다. 요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해버렸고요.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테이퍼링을 통해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장과 이 시장과 이 시장이 서로 다른 시장인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팬데믹과 그 팬데믹 이후의 과정에 걸쳐서 이 세 개로 나눠놓고 보면 전부 다 똑같은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가장 심각하게 자산가가 올라간 게 주택시장이죠. 근데 연준이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택시장부터 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이나 그 다음에 가게나 소규모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택시장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연준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실패가, 정책 실패가 2013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2013년 5월에 당시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끄집어냈죠. 그 전까지는 자산 매입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자산 매입 속도를 줄여서 올해 가을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채권을 안 살 겁니다. 이런 이야기,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꺼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장기금리가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10년짜리 미국채 금리로 보게 되면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한 1.7% 정도였는데, 지금보다 조금 높죠. 지금이 1.3%니까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는데, 불과 3, 4개월 만에 이게 3.0%까지 2.9%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올라갑니다. 뭐 그래도 경제가 좋아지니 뭐 별 문제 없었던 거 아니냐가 아니고, 사실 그때 그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꺼냈던 이유 자체가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딱 단계에 들어갔어요. 2008년 이후로 경제가 지지부진 하다가 2013년에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소비도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연준 의장으로서 이제 테이퍼링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금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나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싼 물건은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동차 이런 거 할부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내구재, 보통 집에 뭐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도 할부를 많이 쓰는데, 그런 식의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런 소비가 위축되면서 좋아지던 소비가 불과 두세 달 만에 다시 내려버리더라는 것이죠. 5월 달에 그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소비가 7월, 8월 고점으로 해서 다시 꺾여버리는 일이 생겼고, 그러면서 뭐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걸로 본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쭉 이렇게 좋아지다가 회복 모멘텀이 꺾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결과를 놓고 연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걸 이제 뭐 긴축 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부터 채권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채권 시장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떤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성질 부리는 것처럼 이걸 텐트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질 부리는 뭐 발작이라고 하고 우린 보통 번역합니다만 성질 부리는 거죠. 이제부터 자산 매입 안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채권 시장이 성질을 부려서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 금리 급등이 소비를 끌고 내려오면서 좋아지던 경제가 다시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경기 좋은 줄 알고 테이퍼링 이야기 꺼냈다가 연준이 좋아지는 경기를 다시 무너뜨렸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테이퍼링을
슬쩍 사람들한테 내밀었을 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와 2013년처럼 또다시 그렇게 성질을 부려서 좋아지던 경제가 또 꺾이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거 주택시장에만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이번에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트 보시면 미국의 사람들의 소득이 있겠죠. 연간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의 이제 중앙값 전체 중간 정도의 가장 빈도가 많은 전체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자들이 이렇게 그 월급을 연봉이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정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평균 정도의 그런 평균적인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미국의 집값이 지금 한 6.5배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시기가 미국에서는 주택시장 버블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7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5배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연준이 작년에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판단을 잘못해서 이게 이제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붕괴될 걸 걱정해가지고 30년짜리 금리를 확 끌고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작년 말 올해 초쯤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택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되돌리겠다라는 겁니다. 되돌리겠다라는 건데 이 연방기금리를 올릴 일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좀 비싸긴 하지만 뭐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잡자라는 것이죠. 그게 이번에 그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똑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균형적이게 어니분하게 성장을 해서 여기부터 긴축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기념사를 들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안도를 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다 생각하고 주식시장의 가격 조정을 유발하려고 한다면은 10년짜리 금리거든요. 10년짜리. 제가 좀 도식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저런 사람들이 계속해요. 요것만 주택시장만 일단 목표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 30년짜리 금리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채권시장에서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30년짜리 금리 좀 올라가는가 보다. 30년짜리 금리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좀 강 건너 불구경 정도.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 테이퍼링이라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네. 일단 우리는 타겟은 아니네.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택 가격에 소득 대비의 주택 가격이 지금 거의 7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이제 30년짜리 금리가 10년짜리 금리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이죠. 차트에 보시다시피 지난 2006년, 2008년 동안에도 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가 7배까지 올라갔을 때를 보면 30년짜리 금리가 10년짜리 금리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30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30년짜리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 테이퍼링의 1차 목표는 일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것인데 주택시장 안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자산 매입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자산 매입했던 자산 그래서 그 올라갔던 자산 가격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테이퍼링의 1차 목표에서는 주식시장이 벗어났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나면 두 번째는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예상하기를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주택시장이 확실히 안정을 찾고 뭐 2분기부터 좀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투자, 건설업체들의 주택 투자가 확연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연말 지나고 나면은 연준이 생각에 주택시장은 이제 안정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쪽 자산시장 전반의 버블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10년짜리 금리입니다.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못 갈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 올라가면 된다. 아직까지 금리는 주가를 위에서 누르는 그런 힘은 아니다. 근데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게 아직까지 천정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도 신흥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도 신흥국이라 볼 수 있겠죠. 신흥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좀 더 빨리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좀 더 빨리 꺾이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흥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조금 더 앞서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매도 규모가 이제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단계적인 테이퍼링, 일단 주택시장부터 안정시키자. 그게 되고 나면 내년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자산시장 전반을 안정시키자. 그리고 2023년 내후년 가게 되면 전체 경제 이쪽에도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 그리고 개인들한테도 이자를 더 많이 받아서 대출을 좀 억제해야 되겠다. 이까지 단계적으로 나갈 건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단계적으로 가니까 아직 주식시장 시간 많이 남았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이거 부동산 시장 좀 있으면 안정 찾을 것 같은데 금방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시간 좀 남았다, 한편에서는 뭐 좀 있다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네,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코어 포트폴리오는, 주식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두고 이 변경에 있던 포트폴리오는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글로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순서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신흥국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좀 조정을 하자. 그런 식의 움직임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그냥 테이퍼링 되면 자산 매입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 반대로 테이퍼링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거는 아니고, 테이퍼링을 하시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나야지 그 다음에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 연준이. 그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찾으면 그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고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러면 투자자들이 채권 사고 주식 팔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좀 포트폴리오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나타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